안녕하세요. 모자 멋있죠? 이거 내 친구가 호주에 가서 사다 준 거예요. 오늘은 새 모자도 쓴 기념으로 기가 막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사람.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다. 이 기가 뭐냐면, 기가 이거 기를 얘기를 하는 순간 과학자들은 미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기 이야기만 해도 미신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기는 존재를 하는 거예요. 기가 뭐냐? 이것도 제가 정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세포들이 먹이 활동을 하면서, 세포들이 먹이 활동이 뭐예요? 뭘 먹어요? 피를 먹으면서 소화를 하는 과정 중에, 먹이를 먹고 소화를 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에너지. 이게 기예요. 즉 자동차도 기름을 떼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에너지, 그 동력으로 자동차가 움직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라는 에너지로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한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기, 혈, 동행한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와 혈은 동행한다. 그러니까 한의학도 기를 100% 우리만큼 확실하게는 몰랐던 거예요. 상상만 한 거예요. 기가 돌아다니는 그 통로를 찾아내기 위해서 김봉환 박사라고 있어요. 6.25 때 서울대학에 있다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월북을 해서 김일성 연구소에 있었는데, 김봉환 학설이라고 그래서 기에 대해서 연구를 무지하게 많이 했고, 김일성이가 김봉환이한테 그 당시에 전자현미경을 사줬어요. 근데 그렇게 연구를 했지만 사람들이, 저도 의학을 공부하면서 기에 대해서 김봉환 학설이나 뭐 이거 얘기를 잔뜩 듣고, 서울대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뭐 염색을 해서 기의 통로를 뭐 찾아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에너지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심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기라는 것이 바로 세포들이 먹이 활동을 하면서 소화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에너지더라. 기혈 동행, 이거보다 기와 혈은 같이 움직인다, 요 말은 정확한 의미에서 제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이거 틀리는 거예요. 기가 혈을 돌린다 그랬네. 그러니까 기가 혈액순환을 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심장이 요만한데 우리 혈관이 몇 킬로냐면 12만 킬로미터예요. 지구 3바퀴를 도는 건데, 요만한 세포 펌프 하나가 12만 킬로의 아주 가는 혈관까지 이 펌프의 압력으로 다 돌리느냐? 아니에요. 못 돌려요. 여기는 일단 피가 모면 딱 한번 품어주면 나머지 작업은 어디서 뭐가 하느냐? 기가 하는 거예요. 기. 뭐 잘 모르니까 무슨 다리의 종아리는 뭐 작은 심장이니 이런 얘기 하는데 전부 웃기는 얘기고, 모르니까 얘기하는 얘기고, 혈액순환을 시키는 것은 기가 시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가 힘을 작동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혈액순환을 잘 시키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혈액순환을 잘 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된다? 기가 막힌다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죠? 기가 기절한다. 기가 끊긴다 그런 얘기예요. 기절이다. 그럼 기절하는 것을 혼절이라고도 하고 뭐냐면 고성국 박사가 얘기하다가 옆으로 픽 쓰러지듯이 기절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 기가 막히면. 그런데 기가 막히면 픽 쓰러졌다가 깨어나는 대부분이 다 깨어나지만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어떤 때 기가 막히는지, 기는 어떤 때가 막히는지, 기가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가 막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혈중 염분 농도가 낮을 때, 떨어질 때, 사람의 혈중 염분 농도가 몇 퍼센트여야 돼요? 0.9%인데 이거보다 조금만 낮아져도 픽 쓰러져요. 이걸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죠? 우리 초등학교 때 옛날에 조회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조회 안 할걸? 하나? 교실에서 뭐 영상으로 조회하고 그러겠죠. 운동장에 다 세워놓고 이거 일제시대 일본 애들이 하던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저기 교장 선생님 훈시한다고 조회를 하는데 조회하다가 서 있다가 옛날에는 갑자기 쓰러지는 애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걔가 깨어나느냐면 양호실에 데리고 가서 소금 먹이면 깨어났어요. 혈중 염분 농도가 낮을 때 이때도 기절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실에 저는요 100번도 더 경험을 했어요. 이거 조회할 때도 그렇지만 사열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쓰러져요. 혈중 피를 과다하게 힘없는 사람 과다하게 뽑으면 가만히 있다가 그냥 푹 주저앉고 쓰러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심장이 저기 지하 100m로 툭 떨어져요. 그것을 저는 100번도 체험을 더 많이 했어요. 다행히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러다가 사열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인터넷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혈중 염분 농도가 떨어졌을 때 기가 막히기도 하고 기가 막힌다 이런 얘기는 기가 막힌다 이 표현을 다른 걸로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보일러에 에어가 찼다. 보일러 에어 차면 보일러 잘 안 돌아가죠? 네? 그 상태예요. 그럼 이 표현이 가장 보일러에 에어가 찼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제가 엘로드로 진단을 해보면 온몸이 다 아픈 것으로 나와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언제가 그러냐면 간보다 특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기가 막히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의 특색은 어떻게 생겼어요? 얼굴이 창백한 사람. 손발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는 사람. 얼굴이 부시시한 사람.
비만인 뚱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기가 막히는 일이 잦게 된다. 근데 신장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간도 나쁘다는 얘기예요. 신장과 간이 동시에 나쁘면 심장도 나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가 막히는 일이 많이 있다. 이게 고성국 박사였어요. 제가 광화문에서 딱 고성국 박사를 만나보고 느낀 것이, 저 사람 곧 쓰러지겠다. 1월 14일 날, 알고 저 애국지사가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이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게 생겨서 고영주 변호사한테 얘기해가지고 고성국 박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얘기한 지 석 달 만에 쓰러졌어요. 근데 퇴원해서 저 김문수 사무실에서 좌담회를 하는데 그걸 또 진단을 해봤더니 큰일 나게 생겼어요. 사고가 나게 생겼어. 내가 미리 얘기했어요. 병원에 가서 응급 조치를 해도 또 쓰러진다. 그래서 사무실에 연락을 금요일 날, 토요일 날까지 2번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잘 믿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특히 장기가 나빠서 기가 막히는 경우들이 있다. 세 번째는 자성물질, 암물질이 있어도 기가 막히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히면 어떤 상태다? 보일러에 에어가 차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혔다는 얘기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그럼 보일러에 에어가 막혔으면 어떻게 하면 보일러가 돌아가죠? 에어를 빼줘야죠. 에어 빼주면 보일러가 잘 돌아가죠. 그것처럼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된다. 자, 혈중 염분 농도가 낮을 때는 소금 먹이면 이건 바로 깨어나니까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소금을 먹이면 5분 내지 10분 이내에 다 깨어나요. 자석물질이 있을 때는 자석을 없애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교실밖에 못하니까 홍파고를 붙여주는 순간, 홍파고 냄새만 맡아도 홍파고를 붙여주는 순간 기막힌 것이 풀려요. 그런데 요 경우입니다. 요 신장, 간, 심장이 나빠서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장기가 작동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얘기죠. 이때 기가 막히는데 이게 고성국 박사의 케이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하바롭스크에 갔을 때 러시아는요 아파트 집을 분양을 할 때 우리나라처럼 다 지어놓고 깨끗이 해서 사람이 딱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뼈대만 만들어놔요. 골조만. 그리고 분양을 해서 벽도 들어가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고 변기, 화장실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사람 개인이 만들어야 돼요. 러시아 그 아파트 연립주택 분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고려인이 4층짜리 집을 져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분양이 안 돼서 골조만 만들어 놓은데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살았어요. 저는 이제 4층에 방을 그 친구 집에 방에 있어서 거기서 머물렀었는데 갑자기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물론 저 고려인 친구를 통해서 갑자기 숨을 못 쉬고 다 죽어간다 이게요. 숨을 못 쉬고 갑자기 다 죽어가는 경우가 그게 무슨 상태냐? 기가 막힌 상태. 기가 막히면은 숨을 못 쉬어요. 심하게 막히면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면 어떻게, 상상을 해보라고요. 숨이 안 쉬면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 숨 못 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봤어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래요, 이래.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만큼 의학 실력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런데 등뼈를 딱 만져봤더니 등뼈가 다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힌 사람은 어디가 막힌다고요? 등뼈 있는 데가 다 막힌다. 등뼈가 지나가는 이게 뭐예요? 여기가 동맥이죠? 기가 막히는 경우는 동맥이 막히는 거예요. 독맥. 이거 기독교 할 때, 이것도 맨날 틀려. 기독교 할 때 독자에 감독할 독자. 그러니까, 맥을 관장을 하는 십사경맥이 있는데, 요것을 다 관장을 하는 대장이 뭐냐면 동맥이에요. 즉, 동맥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뇌신경 플러스 중추신경이에요. 동맥 하면 어려워요. 혈자리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등뼈 있고 머리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기가 흘러가는 것을 동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가 막혔다라는 얘기는 등뼈 있는 데가 다 막혔다. 즉 동맥이 막혔다 그런 얘기예요. 숨 못 쉬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등뼈 마디마디에다가 목배에서부터 제가 무식하게 뜸을 다 떴어요. 뜸을 다 떴네. 하고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가 막히면 숨을 잘 못 쉽니다.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엄청 차요. 빨리 걸어도 숨이 차요. 네? 이거 경험한 사람들 많을까? 형수님도 경험했죠? 은결이 엄마도 경험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무식한 방법은 등뼈에다가 등뼈 사이사이에다가 뜸을 쫙 떠주면 쫙 풀린다. 이게 제일. 왜 그러냐면 기가 막혔다라는 얘기는 동맥이 막혔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옷입술에서부터 요 가운데로 지나서 목뼈를 타고 등뼈를 쭉 타고 꼬리뼈 밑에 장강이라는 곳까지가 동맥이에요. 근데 동맥이 막히면 사람이 맥을 못 쳐요. 숨도 못 쉬고 기절도 하고 기가 막혔다는 거고, 진단을 해보면 자석물질 있는 상태하고 똑같아가지고 온몸이 다 나쁜 것으로 진단이 돼요. 이럴 경우에는 제일 확실한 응급처치가 등뼈에다가 뜸을 딱 떠주면 된다. 또 하나 사례는, 제가 북경에 하도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북경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랬더니 단체로 패키지 여행을 갔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버스 소리에서 소리를 꽉 질러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봤더니 이게 기가 막힌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숙소에 가면은 내가 1초 만에 고쳐주겠다. 그래가지고 대추 있는데 뜸을 한두 방 떴더니 아이고 살겠습니다. 어깨가 무지하게 무거워가지고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경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경우예요. 기가 막히는 경우가 도성국 박사 쓰러지듯이 그냥 사고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난리 법석을 치면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을 치료를 해줬더니 그 다음에 봄에 어떤 사람이 우리
승용차처럼 생긴 데다가 트럭처럼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예? 거기에다가 배추를 한 트럭을 싣고 왔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북경에서 그때 나 살려줘서 고맙다고 배추 한 트럭 실어 얼갈이 농사 졌다고 한 트럭을 싣고 왔더라고요. 그런 예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다 뜸을 떠준다. 1번. 그런데 뜸 뜨는 게 없으면 2번은 뭐 하느냐? 기 패치를, 우리 교실 식구들은 기 패치를 대추 한 군데에다가 대추에다가 딱 붙여주기만 해도 그래도 살만해요. 기 패치. 이 기 패치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용합니다. 꼭 가지고 다니실 필요성이 있어요. 기가 막힌 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저기 지하철 타다가 계단 올라가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럴 때 기 패치를 대추에다 하나 딱 붙이면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네? 그런데 기가 한번 막힌 사람은 동맥이 막혔다고 하는데 이렇게 뜸 떠주고 기 패치 붙여서 영원히 잘 정기적으로 해결이 됐을까요? 하수도가 한번 막힌 것을 저기 막대기로 끌적끌적 했더니 물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또 막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사열을 해줘야 된다. 사열을 해줘야 기가 막힌 곳을 뚫을 수가 있다. 기가 막힌 곳은 사열을 해야 될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혈자리. 제일 위에 뭐예요? 대추. 세 번째 뼈? 신주. 다섯 번째 뼈 밑에 신독. 그 다음에 신장, 간, 췌장 이런 걸 다 치료할 수 있는 곳 어디가 있다? 허리 위 네 군데. 허리 위쪽 여기 이런 데를 다 사열을 해줘야 된다. 기가 막힌 사람은 기가 또 막힌다. 대단히 위험하다. 왜 그러냐면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도 많다. 기가 한 번 막힌 절도를 한 사람은요, 절도라고도 해요. 혼절이라고도 하고. 제가 오늘 카톡에도 썼는데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망을 하는 경우는 언제 사망을 하느냐? 심장마비로 사망할 가능성이 많다. 심장마비로 딱 쓰러지는 사람도 다 그게 기절이죠. 기절이죠. 심장마비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 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관리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사열을 꼭 해서 점검을 해서 막힌 곳을 풀어줘야 된다. 이래야 기절해서 기가 막힌 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기가 막힌 사람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또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기가 막힌 사람은 온몸이 다 기가 돌지 않기 때문에, 보일러가 돌지 않기 때문에 진단을 해보면 온몸이 다 나쁜 곳으로 나옵니다. 자성물질이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은 죽으려고 하면 접신물에도 빠져 죽어요. 큰 사건이 일어서 뭐 꼭 자동차 사고나 나서 암에 걸려서 이렇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면 접신물에 빠져 죽기도 해요. 큰 충격을 받았을 때도 기가 막혀요. 네? 충격을 크게 받았을 때 자식이 사망했다거나 사기를 크게 당했다거나 이혼을 했다거나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을 때도 순간적으로 기가 막혀서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는 동맥을 관리를 잘
해둬야 되겠다. 제가 우리 홍세진 의학에서 치료하는 거에 90%는 동맥에서 치료를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